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가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토론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명철 박사님께서 신년사에서 말로만이죠.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의하기보다는 경험하기가 쉬운 것이다.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로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해서 구호를 연발해도 그것이 과연 정말 인민을 잠시라도, 제가 보기엔 잠시라도 이제부터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2010년 신년사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2라운드에서 제가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보다 좀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2라운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단순화시켜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결국 경제의 개혁 개방과 핵과 미사일의 문제, 이 함수관계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릇된 가정에서 잘못 출발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를 당했었는데, 이 북한 문제, 북한의 미래에 대한 향방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썸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그러하리라는 자명한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어썸션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그 어썸션에서 연결된 모든 얘기들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우리가 앞으로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기본 내지는 원칙에 충실한 그런 연구와 분석과 토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핵과 미사일과 경제 재건, 체제 보장, 이것이 교환이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과연 북한이 핵의 전쟁적 포기를 통해서 경제를 개혁, 개방 쪽으로 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유지된 기본적인 기제는 어떤 공공재를 풀어서 인민들의 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서 체제를 유지해온, 적어도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그런 북한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배집단의 응집력을 아주 최대화하는, 그러니까 최소화된 지배집단의 응집력을 아주 최대화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해왔고, 그 중요한 상징 기제 중에 하나가 핵과 미사일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근본적인 수단들을, 그러니까 억제와 강제의 근본적인 수단들을 포기하면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개혁개방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 물론 신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이슈 문제를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2라운드 토론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북한의 기본 구조로 봤을 때 근본적인 정치적인 개혁 없는 경제 개혁 개방이 가능한 구조인가 하는 문제도 밀접하게 이 이슈와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꾸 북한 개혁 개방을 얘기할 때 중국식 얘기를 하지만, 과연 북한의 어떤 정치 군사 구조가 중국식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보다 과거 소련의 구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르바초프가 성공적인 경제 개혁 개방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소련 인민을 정치장으로 끌어들여서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다가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버려서 공산당이 붕괴되는 이런,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구조나 군사 구조는 중국보다는 소련형이 훨씬 더 가까운데,
과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의 걸면서 하나의 배팅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국 올해 신년사 문제와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북미관계 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 문제도 결국은 이 기본적인 이슈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 좀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김영수 선생님과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오늘 신년사에는 아주 마이크로한 차원의 얘기들은 1라운드에서 충분히 우리가 거론을 했으니까 2라운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수 교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그 질문을 답변을 하시고 이 문제를 좀 보다 쟁점화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관련해서 감상법이 하나 있는데요. 신년공동사설은 1월이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야, 1년 동안 맞았나 안 맞았나를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그 다음 거를 예측하는. 그래서 신년공동사설은 우리 유화여대 통일학연구원하고 우리 민족서로 돕기에서 올해는 한 11월 말, 12월 초쯤 한번 더 해주셔서 연초에 했던 게 얼마나 맞았는가 하는 복기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2011년 걸 예상을 하면, 그리고 1월 달에 예상했던 게 얼마나 맞았는가를 또 연이어 가면서 하시면, 그래서 신년공동사설은 이게 한 달짜리밖에는 안 돼요. 근데 1년 내내 지나고 보면 참 흥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박사님께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입장은 일관하다 했는데, 평화체제를 먼저 마련하고 비핵화냐 아니면 엔드냐 그랬는데 참 고민입니다. 아까 소배혁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마련하고가 한 70%고, 그러니까 순차적인 게 한 70이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도 한 30이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북한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평화체제부터 먼저 마련하는 것이 비중이 더 좋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인민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을 강조한 것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작동되고 안 되고를 아까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조동호 교수님이 반쯤의 자신과 반쯤의 기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썩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년공동사설을 작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최소 지배집단, 지금 주한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이 아닌 인민들은, 지금 하급 당뇨들과 이민들은 반쯤의 불안과 반쯤의 자포자기라는 심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은 아까 조동 박사님의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탈북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같은 성공을 못할 건가? 아니요. 북한에서의 조치는 다 성공입니다. 150일 전투도 112% 성공, 100% 성공, 다 100% 이상 성공으로 나왔고요.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그 액상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벌도 따르고 불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할 수 있는 요인들도 또 한 가지 더 더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머지 교육기관 개건이라든가 아까 서구혁 박사님 말씀에 다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공동사설을 놓고 예측한다는 건 이거 제가 무덤에 제가 스스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흥미있게 아까 사회적 하시라 그랬으니까, 올해 정상회담은 저는 6.15 공동선언쯤에 할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감입니다. 감.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군 유해 발굴과 관련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북핵 문제 해결 안 되면 또 북한이